어? 새 소망의 기도. 김설아. 새해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내 밖의 모든 인연에 대하여 따뜻하고 안온함으로 만나지게 하소서. 아침밥을 떠놓는 연명이 내 부실을 부채질하지 않도록 모든 기관의 건강을 도모하며 활력이 넘치고 순조롭게 하소서. 어제 보았던 사람의 낯빛이 환하고 다시 만날 수 있어 고마운, 문을 열면 마주치는 사람들과 나보다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이웃으로 머물게 하소서. 현관문 앞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을 다시 꿰고 나설 수 있음에 감사하며 돌아와 안기는 울타리 안의 따뜻한 온기가 영원하게 하소서. 햇살과 바람, 공기와 물, 이 소중한 것들과 풀뿌리 하나, 나무 한 그루에도 사랑이 깃들어 살아가는 모두가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새해 내 소망의 기도가 하늘에다 영광이 내리고 땅으로 스며 환희로 솟구쳐서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올 한 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평화롭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4일 1년의 338번째 날입니다. 김설아님의 시 새 소망의 기도, 아이린님의 신앙송으로 저희 방송 시작했는데요. 따뜻한 감성의 목소리, 축복의 기도. 왠지 올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희망찬 새해를 예약해주는 듯합니다. 어제는 여러 해 동안 준비한 결실을 보게 되는 수능을 치르는 날이었죠. 그동안 올 한 해를 그토록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치른 수능이었을 텐데요. 수능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생을 둔 부모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남은 준비도 잘하셔서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든 것 같아요. 많이 네, 많이 추워졌죠? 추워졌어요. 많이 그죠? 네. 추워요. 바람이 아주 매서워요. 며칠 네. 전하고도 또 떠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소개할게요. 저는 제재고요. 네, 이 톤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 전주 공동체 미디어 온라인 공개 방송 우리는 안녕합니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2020년 한 해를 거의 떠나보내면서 전주 시민 미디어 센터와 공동체 미디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 방송입니다. 네. 듣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기린봉 라디오 오늘부터 우리는입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자, 노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황스럽습니다. 방송이 시작부터 이렇게 상당히 아이고 긴장스러운 방송입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것도 그렇죠. 맞죠. 네. 가장 포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뭔가 아이린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톤이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자, 노동의 범주와 형태는 매우 넓고 다양하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파리의 에펠탑, 중국의 만리장성, 네. 인도의 타지말, 가깝게는 우리의 팔만대장경 등 모두가 노동의 산물입니다. 네, 그렇죠. 자, 노동은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한 활동들, 즉 어떤 현상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자기 시간과 신체 에너지를 투여하는 행위라고 장석주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오묘한 뜻을 네. 노동의 정리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셨어요. 물건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일은 가장 단순하고 원시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네네.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택배 배송에 대한 거잖아요. 예, 네. 택배 배송에 이에 해당하는 말은 맞습니다.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그 힘겨운 시간 나날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네. 오늘의 그 누군가 바로 택배 기사님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의 하루의 그 업무상 고통,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그런 것을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노동자들의 고생스러운 모습은 여름이면은 땀 흘리면서 박스를 나르고 겨울이면은 눈에 미끄러져서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생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 골목길에서 또 심심치 않게 또 보잖아요. 네네. 또 그런 모습도 또한 어떤 아파트에서는 우리 아파트 내로 단지 내로 차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거 우리 언론 뭐 SNS나 뭐 이런 거 통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스러운 어떤 그 부분에 몰려 있는 이분들 그렇지만 목소리를 또 내지도 못하는 어떤 이분들의 어떤 그 고통,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조명해 보자 합니다. 네. 네. 네,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택배 기사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배송 물품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아이린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그 물이 막 100병씩 100병씩 들어있는 그런 생수는 아닐까? 뭐 20kg짜리 쌀은 아닐까? 뭐 네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도 요즘에는 또 뭐 절인 배추가 그렇게 무겁다고들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배추, 김장철이니까. 김장철이어서. 상황별로 네네. 맞춰가지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음. 근데 요즘은 또 코로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물량이 종류가 뭐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이 다 주고받는 어떤 이것이 택배의 매개체를 통해서 다 그렇게 오겨가고 그러지 그렇죠.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옛날 그렇죠. 같으면 이제 네. 우리 부모님이 자식에게 네. 야, 쌀 비싸게 갖다 먹어라. 뭐 내가 뭐 농사진 것이 이거다. 김치 담았다. 김치 보내주고 이런 것들 이제 뭐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다 직접, 보면 네. 그것이 택배 기사들의 수고를 다 손을 거쳐가지고 다 지금 사랑하는 자식에게 다 받게 되고 그런 어떤 그런 그런 상황이었었죠. 네, 지금 올 1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택배 물량이 급증을 했을 거고요. 또 시기적으로 보면 겨울이에요. 김장철이기도 하고요. 네. 연말연시 즐기려는 사람들의 그 선물, 물품 네. 이런 것들로 해서 배달 물량이 급증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모든 게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루를 저희가 살펴봤죠. 네. 그들은 먼저 아침 6시 50분까지 물류터미널에 도착해서 그 자신이 배송해야 할 택배를 분류한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물량이 급증해서 오후 3시까지 이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아이고. 합니다. 택배 기사는 배송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그렇죠. 분류 작업을 거쳐야 또 배송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구조에 놓여 있다고 네,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분류하는 작업부터 배송하는 것까지 전부 네. 다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정말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렇죠. 하루에 네네.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행해지는 분류 작업에 대한 임금은 세상에 알고 계셨어요? 무임금이라고 해요. 네. 많은 사람들한테 다 이번에 놀라운 네. 말입니다. 네네. 네.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들었는데요. 네. 네. 이렇게 새벽까지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류 작업이 분류 길어져서 그렇죠. 배송을 늦게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네, 네. 그리고 다시 꼭두 새벽부터 일을 나가야 하는 이유가 분류 또 작업을 해야 하기 작업 때문이죠. 그렇죠. 때문이고. 이런 네. 악순환, 이런 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시는지 그러게 마음이 좀 말입니다. 아팠습니다. 혹시 그 지난 8월 14일 그러니까 2020년 8월 14일 무슨 날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그 광복절 다음 날은 전날? 광복절입니다. 혹시 토니님의 생신? 그런 날 아니었을까요? 무슨 날이었을까요? 무슨 날인가요? 지금 그 네. 8월 14일 날이라는 그 날이 1992년도에 택배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 이후로 네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택배 기사들이 배송하는 것을 다 손을 놓고
하루 종일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이 없었는데 요 날이 하루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예. 아, 와, 그게 그렇군요. 다시 한번 이해하기가 참 힘든 그분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니님, 진정한 휴가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쉬게 된다면 네. 다른 사람이 이제 저의 그 물량을 다 떠나야 하기 때문에 전체가 쉴 수 있는 날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 진정한 휴가가 아니었었다. 그래서 한 번도 네.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 8월 네. 14일 날이 하루가 진정한 휴가 날이라고 그분들은 음. 굉장히 즐겁게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럼 그날 택배 기사님의 날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앞으로 네네. 계속해서 이제 1년 일은- 단위로 해서 그게 정해질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주 네. 5일 근무제로 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예. 어떻게 될지 아직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아. 저희가 뭐 단정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정해지기를 예. 네, 그분들도 소원해 뭐 봅니다. 반갑게 기다리겠지만 저희들도 네네. 알고 보니까 참 예. 기다리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쉬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쉬었단 말이에요. 28년 만에. 네. 와, 그런데 그렇게 쉴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었죠? 뭐 용차라고 했던가요? 네. 그 용차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만약 아프거나 이게 경조사가 있어가지고 쉬어야 할 경우에는 자신의 그 물량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구해놓고 그러고 제가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음. 근데 이 용차를 만약에 쓰게 된다면 택배 노동자가 평소 받는 건당의 수수료 이것을 2배를 그 용차 기사에게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당일에 수입이 없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오히려 자기가 더. 더 많은 손실이 발생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회사원,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저희가 월차라든가 한 달에 쉴 수 그렇죠. 있는 월차라든가 네, 그냥 잠깐 하루 중에서 반차를 낸다던가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음. 자기 분의 그 부분만 저희는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용차라고 하셨어요. 네. 다른 분을 일할 사람을 그렇죠. 구해놓고 해야 된다라는 시켜놓고, 게 너무 네. 힘들 네, 것 같습니다. 또 아이린님 배를 또 2배로 더 어떤 주고. 네. 사실 택배사가 기사님들을 동등한 회사 구성원으로 생각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휴가 쟁취라고 하는 그 당연한 것을 얻기 위해서 택배 노동자들이 싸워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현실이 그러게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게 네네. 말입니다. 예. 그 택배 노동자는 이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신분이 아니고요. 네. 개인 사업자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연차나 병가를 낼 수 없다라는 그런 구조가 아까 그 말씀하신 그분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제가 월차를 내거나 반차를 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고 예. 특수고용 노동자다 그 말씀인데요. 네네. 네. 좀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택배 배송보다 분류하는 작업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네, 그렇죠. 5시간에서 네. 9시간까지 간다고 하니까요. 음. 거기다가 무임금 노동이라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노조에서는 분류 작업과 배송 업무를 나누고 회사에서 분류 작업에 투입할 직원을 고용하라고 요청을 오랜 시간 해왔었겠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야 택배 회사로부터 분류 작업 인원을 증원한다는 대답을 듣긴 했는데요. 이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택배 노동자 측은 꼼수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답니다. 뭐 그럴 예, 만하죠. 어떤 말씀일까요? 네,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요. 택배기사의 법적 신분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네. 하지요. 예. 네. 네. 네, 안타까운 그게 말입니다. 말씀. 네. 그 대리점 운영하는 소장님들도 그 영세한 데다가 1년 단위로 택배 회사와 그 재계약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회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사실상 택배 회사의 매뉴얼에 따라서 지휘 감독을 받는 택배 노동자들을 그 원청에서 고용을 하고 노동자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아유, 정말 그렇네요. 영세업자들. 예,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네.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 이유로 인해서 2019년도
8월 달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택배법이라고 불리는 생활물류 서비스법을 음. 발의를 했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폐간되었다고 해요. 아이고. 물량이 폭주하는 하반기 이전에 택배회사, 노동자,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그 민관 공동체를 마련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뭔가 결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도 생기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택배 노동자가 사람다운 노동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네, 국민들도 그만큼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구조가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일반 노동자는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경우에 초과 수당을 또 받지만 음,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서 초과 수당도 꿈꿀 수가 없다 하죠. 너무 네. 속상해요. 네, 진짜 너무 속상하신 것 속상하네. 같아요. 네네. 그 이유가 임금이 시간당이 아니라 건당으로 계산되어서 네, 하루에 300~400개의 물량을 배송하고도 건당 700~800원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네. 그러면서 택배회사는 분류 작업이 힘들면 배달 물량을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데요.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배달 물량을 줄이면 돈을 그만큼 또 못 벌게 되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또 악순환이 아, 되겠네요. 아, 비상식적인 아유. 것을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노동자들이 예. 꼼수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 네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말하는 어떤 이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도 이해를 하시는 것이라면 서로가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좋은 조건 하에서 일을 하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꼼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택배 노동자의 고통 속에서 올해 벌써 10명이 과로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마저도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이라고 또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병원에서도 역시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과로사라는 그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진단을 내릴 때요. 아하. 그래서 따라서 이제 노조는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유, 알면 알수록 뭔가 꼼꼼히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네. 속상한 마음이 더하고 네. 있는데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혹시 이분들 그렇게 다치거나 아프시거나 그러면 산재가 적용이 되나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문제였었습니다. 네. 근데 택배 현장에 법과 제도가 거의 없다 보니까 5만 명의 택배 기사 중에 회사 직원으로 등록된 기사는 18,000명 뿐이랍니다. 그 중에 11,000명은 그 사측의 압박에 의해서 산재 보험을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이런 게 또 있나 봐요. 이것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쓰지 않으면은 이제 해고로 이어지니까 결론적으로 5만 명 중에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택배 기사는 약 7,000명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 과로로 사망한 33살의 택배 기사는 이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어떤 보상도 받지를 못했다고 해요. 아유, 저런. 진짜 한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아유, 우리가 알지 안타까워. 못했던 택배 회사와 대리점 간의 비합리적인 계약 관계, 택배 기사님의 처우 문제를 조금이나마 알게 됐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온갖 갑질과 편법 그리고 꼼수에 노출된 택배 네. 기사들이 네, 하소연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게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죠. 네, 그렇죠. 정부가 회사의 횡포를 규제할 법적 명분조차 없다고 네. 하니 말입니다. 네, 아이리님, 네. 저희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택배법은요? 그죠. 여전히 택배 기사는 한 번 다치면 곧장 해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 일명 택배법이 발의되어 있으나 회사 측의 반발로 아직 통과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원래부터 있어야 할 법인데 그렇죠. 여태껏 발의 네. 그게 되지 그렇습니다. 못하고. 네. 안타까운 네네. 현실입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이런 그분들에게 그러니 학창 시절에 공부 좀 했어야지 하는 이런 말을 어떻게 입에 올립니까? 정말. 이런 오만방자한 말을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사회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요. 또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저희가 먼저 시작하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네. 마음을 모아야 할 일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또 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은 많지만 법조차 없는 경우라면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2020 전주 공동체 미디어 온라인 공개 방송 우리는 안녕합니다. 기린봉 라디오 오늘부터 우리는 택배 노동자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고백할 것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요. 예, 오늘 주문하면은 내일 새벽에 배송이 된다라는 그 마케팅 문구에 혹해가지고 주문을 해본 적이 사실은 있거든요. 네, 급한 물건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택배가 오지 않는지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본 적도 있고요. 뭐 두 분께서도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죠? 저 네, 내일 아침에 있지요. 새벽 배송 온다 그래서 좀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고 보니 사실 예전에는요. 연애 편지 배달해 주시는 우체부 아저씨들이 계셨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참 반가웠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택배 기사님 기다리는 어린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예. 요즘에 우체부 아저씨들은 과태료 고지서를 그렇죠. 갖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내주십니다. 네네. 네. 근데 세금 정산을 하고 나서 이제 환급금 찾아가라는 안내도 보내주시긴 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좋은 안내도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더 많은 물량을 보내주신 분들이 택배 기사님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택배 배송에 새로운 물건을 우리가 주문을 하고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그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네. 그 물건을 배송하는 사람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여유를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기다리는 그 새벽 배송이라든지 네. 로켓 배송이라든가 빨리 네. 오는 그 물건들을 네. 제품들을 기쁘게 기다리는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그 오시는 그 택배 기사님들의 마음도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해요. 네, 그랬으면 다행스럽게도 좋겠네요. 네. 일단은 이 문제에 요즘은 사회가 관심을 좀 갖게 되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아이리님. 네네. 코로나19 비대면 산업의 특수를 낳았으나 호황의 그늘에는 저기 노동자의 절규가 있죠. 네, 그렇죠. 노동시간 단축, 분류인력 투입, 산재보험 적용, 지속적인 안전망 마련 등을 기업, 정부 또는 우리 국회에서 간곡히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들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뭐 당연히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 새로운 문제도 같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네. 그 배달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고 이와 관련된 배달 사고 등 산재도 급속도로 증가해서 스마트폰 이용 첨단의 편리함 속에 가슴 아픈 문화가 공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는 말 같아요.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가 택배 상자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상자 손잡이를 만든다고 요즘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네네. 예.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이물질이 유입될까 그거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보안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손잡이에 구멍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추가 비용이 220원. 그 220원 아끼려고요. 이토록 오랜 시간 우리 노동자들의 네. 근골격계 통증을 네. 저희는 앉아서만 두고 보지 않았었나 하는 네, 반성해 봅니다. 네,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미국의 한 대형 피자집 전화번호가 사실은 땡땡땡 30이라는 그 숫자가 들어가요. 네, 30. 30분 네네. 내에 배달이 되면 30분이 초과가 되면 피자는 무료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전의 마케팅 전략이었고 배달하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당연히 다쳤겠죠. 사회적으로 많은 질타를 또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마케팅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피자집은 아직도 3082라는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30분 내에 빨리 배달된다는 어떤 이유에서 만든 번호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30분이 초과해도 무료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는 알아서 30분 내에 배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그렇죠.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배달의 민족. 현재 얼마나 많은 배달 인원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 소비자가 안타깝죠. 원해서도 빨리 하지만 네네. 배달의 민족답게 늦는 것이 싫어서 자기 자존심을 걸고서 하죠.
빨리 오죠. 굉장히 빨리 옵니다. 아유, 그래야 입소문이 나잖아요. 그렇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빨리빨리가 우리 문화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네. 참 이게 부작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그렇지요. 근데 다행히 또 하나 반가운 택배 관련 뉴스가 있어서 제가 음. 전해 드리고 싶은데요. 아, 그렇군요. 네. 정부가 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예. 업무량이 과중해진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서 제시한 내용이 하루 최대 작업 시간 기준을 도입하고 밤 10시 이후에 심야 배송 제한을 권고한다는 것이에요. 아, 예. 네, 그렇군요. 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간의 협의를 유도해서 휴무제를 도입하고 음. 주 5일 근무제 안착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네네. 다만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 작업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택배 회사는 배송 업무의 일부로 간주하는 만큼 의견 수렴에 진통이 예상되기도 해요. 네. 네. 택배 노동시장의 그 불공정 관행도 개선하게 되었다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우리 모두 바라봅니다 택배 기사들은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과로사로 가신 그 많은 분들 과로로 역시 사망하신 분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몸에 예. 이상을 느끼고도 네. 못 가다가 이제 그 일요일에 응급실에 찾았지만 바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아유. 돌아가시는 그런 아유. 이들을 또 우리가 많이 또 듣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저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유, 너무 새로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뉴스예요. 없습니다. 네. 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활동 모습과 교육 사진을 영상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사진전 잠시 영상 보시고 다음 이야기 이어갈게요. 사실 우리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들을 포용하고 따뜻하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돈을 지불했으니 내 권리만 찾으면 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이미 선진국 대열에선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물론입니다. 우리 모두 좀 더
깊이 택배 기사님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바빠서 먹는 것도 쉬는 것도 잊었다는 한 만화의 주인공에게 한 선배가 조언을 합니다. 우선순위는 정하는 게 좋아. 너무 바쁘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판단을 할 수 없거든. 내 몸을 챙기는 것에 소홀해지면 평범했던 일상도 같이 무너지게 되죠. 지난 1년을 열심히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달릴 택배 기사님들에게 또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그대들에게 쉼이라는 선물을 1번으로 드리고 싶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 멋진 파티 2020 전주 공동체 미디어 온라인 공개 방송 우리는 안녕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이 하루하루 예쁘게 색칠할 수 있게 우리 좋은 추억 남기는 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진 겨울을 만들고 싶다면 우선 최초의 한 조각을 찾아야겠습니다. 퍼즐을 맞추기 할 때 완성된 그림은 보지 못했어도 모서리 한 조각 있다면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한 조각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작게나마 움튼 마음이나 잠깐 스친 생각, 이러한 것들이 멋진 12월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택배 기사님들의 하루 또 그 현실 저희가 먼저 작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기리봉 라디오 오늘부터 우리는 제재 아이린, 토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